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4시간 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 빨간색 선, 그러니까 여기는 17,600부터 이어지는 저점을 쭉 이었던 상승 추세선인데요. 여기에 일단 지지를 좀 받은 상황이고, 이 이후에 여기가 세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면 이 현재의 하락 구간은 리테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깨지고 쭉 내려간다면 이후에는 다시 저점 갱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열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계속 현금 비중을 5대5로 맞춰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 여기서 만약에 리테스트 한 이후에 올라가는 관점이라면 이 가격대에서 사실 아무도 매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과 현물을 1대1로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이후에 좀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이 힘들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선물 매매하는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8,800이나 혹은 18,700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롱을 해보면 괜찮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깨지면 저점 갱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숏으로 스위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시간 봉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있냐면요, 저점을 하나, 둘, 셋, 4번 낮추고 RSI의 저점은 4번 올리는 다이버전스가 엄청난 게 뜨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쭉 빠졌는데, 이 형태가 휩소가 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기 형태를 상방으로 뚫는다고 하면 이 움직임은 휩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동그라미 원친 파란색 원 부분을 보게 되면 아래 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와 플러스 이 빨간색 선, 그러니까 강하게 추세선이죠. 이거는 추세선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도 압박을 이기려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요즘 운전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올렸다가 진짜 사람들이 좌절할 만큼 빼고 또 급하게 올렸다가 좌절할 만큼 빼고 급하게 올렸다가 좌절할 만큼 빼고 급하게 좌절, 급하게 좌절. 그러니까 상승은 짧은 일자로 크게 올리는데, 하락은 지속적으로 음봉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하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어쨌든 지켜준다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요번 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두려움을 갖고, 외부적인 이슈도 좋은 이슈가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한 움직임을 나왔는데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증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증시나 이런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탈하는 물량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번복을 하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채권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자금에서 이탈한 게 달러를 가자니 달러도 뭔가 인덱스가 최고점이 된 것 같고 뭔가 피크아웃 할 것 같고 그런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뭔가 손익비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떠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뜨는데, 일단은 이건 코인베이스 거래소인데요. 일단 2등 정도로 되는 거래량은 어쨌든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낸스의 수수료 이벤트 때문에 많이 떴을 수도 있어서 이 코인베이스를 좀 보고 참고를 해봤는데요. 뭐 지표도 좋고 거래량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의 모습과는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뜨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추세 전환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은 이제 지켜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어쨌든 옆으로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주와 다음 주도 잘 버텨준다면
그러면 이 큰 하락 추세선의 수렴을 뚫고 그 다음에 이 17,600부터 이어지는 상승 추세선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는 이제 보시면요, 계속해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러면서 얘가 올라갈 준비를 맞춰서 향후에는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져도 알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어력이, 이 비트가 알트보다 당분간 좋은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랑 S&P 같은 증시, 미국 증시보다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그냥 지멋대로 움직여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횡보를 계속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주목을 더 받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와줘야 되고, 이 예측치가 이번에 8.1인데 실제가 어쨌든 8.3 상회하더라도 8.3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도 시장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저번 달에 좀 튀어서 이게 이제 다시 계속 가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이게 반등을,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반등을 주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지가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는 6.3이고 예측치는 6.5라 이전보다 더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야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생각처럼 죽지 않는 모습이기는 한데, 얘가 어쨌든 114 구간이랑 그 다음에 120 구간,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싶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끝난다면 그러면 이후의 지지선은 100에서 한 90 구간 정도의 이 박스권, 이 매물대 영역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중요한데, 피크아웃을 쳐줘야만 좋은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뚫리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120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어서, 이때가 되면 아마 비트코인이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현금은 5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도미넌스인데요, 보시면 이 주봉 5주 이동평균선이에요. 5위크죠. 그러니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인데요, 그게 지금 어쨌든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밑으로 빠져야 스테이블이 코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랑 좀 디커플링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건 대부분. 그래서 요게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 떨어진다면 이러면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건데, 이 저항을 만약에 뚫고 요번 주를 마감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 주에 이 주봉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4시간봉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선에 몸통을 어쨌든 하방을 했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얘가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심지어 지표도 과매수 구간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50%가 지금 손실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빔 때인데 이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또 가려면 한 번의 하락을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마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그 저점 갱신을 하는 가격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시우드가 연준의 인플레 강경책이 실수 있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준이 전달 고용과 물가 지수를 보는 대신에 가장 큰 경제적 위험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다 라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 그걸 좀 참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자꾸 후행지표를 보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연준의 만장일치 금리 인상 요구에 의문을 제기했네, 그죠? 그래서 언제 연준이 말이 바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것을 하고 언제 말 바꿀지 심지어 우리는 알다시피 1년 전과 지금이 연준의 입장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 1년 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선행지표를 또 참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행지표를 좀 보게 되면 뭐 많이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곡물 가격, 뭐 인플레이션을 하는 지표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보다 별로 아직은 없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그렇고요, 고용이 좀 어쨌든 탄탄하고, 그 다음에 집값, 렌트비, 월세도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 잡히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긴 합니다.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요게 좀 되면,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좀 연준이 슬슬 밑밥을 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산시장은 어쨌든 뭐 증시는 추가적으로 침체를 겪을 수 있지만 코인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디커플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홀더들은,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도 중요하겠죠. 매주가 요즘은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그만큼 지지 구간을 건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 몇 주 그리고 뭐 몇 달 동안에 지켜낸 거는 나중에 엄청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바닥권에서 한 3, 4개월 혹은 뭐 5개월 이 정도까지 횡보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 그 구간이라면 이런 매주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나중에 되면 엄청난 보상으로, 엄청난 수익으로 돌려받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JP모건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6에서 9개월 뒤에는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 이상의 금리 인상, 양적 완화의 부작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래서 미국하고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이거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이들은 6에서 9개월 이후에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S&P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하락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A, B, C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 영역이 올 수가 있다. 뭘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하락의 위험이 있다. 이 밴드가 좁아지고 있어가지고 이후에는 큰 어떤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하락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어쨌든 항상 밴드가 좁아지는 건 하락 장세에서는 이게 하락으로 튀었지만 상승장 때 보면 이게 상방으로 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어쨌든 이게 좁아지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지금 한 1년이 넘었나요? 지금 이 정도가 되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무빙이기 때문에 이 밴드가 좁아지고 올라가 간다면,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세 전환의 또 하나의 추가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쇼펀드에서 1470만 달러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펀드에는 117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얘는 플러스로 들어왔고 이더리움에서는 또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자금의 이동으로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숏을 어쨌든 청산하고 이제는 지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비트코인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이더리움은 좀 빠지는 그런 형태.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올라가서 비트가 알트보다 강해지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강하다는 건 결국 뭔 말이냐면 떨어지더라도 방어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홀딩할 때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또 보게 되면 이 밴드, 볼린저 밴드 상에서 빠져나왔던 과정이 2018년, 20년, 22년 이렇게 있어요. 주봉상에서. 근데 그 이후에 항상 뭐다? 저점이었다. 근데 2022년에는 17,600으로 갔을 때가 그 상황이었고 이후에 다시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이 밴드 안에 가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헤면서 올라가주면 이거는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번 주 되게 중요한 상황일 거고 이후에도 뭐 많은 이슈들이 생기겠지만 요번 주 잘 견뎌서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